여러분들 이 사건이 사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야, 우리 창고 한번 봐봐. 응? 못 사는 애들이나 개, 돼지들이 먹는 음식밖에 없지 않니? 응? 너 같으면 3D 프린터로 만든 닭고기 처먹고 싶겠냐? 나는 아니거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미국 추수감사절 음식을 굉장히 심도 있고 자세하게 현실감 있게 소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백인들은 요리에 서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음식이 매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푸짐해 보여도 막상 이거를 먹어보면 굉장히 맛대가리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추수감사절 음식 중에 정말로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바로 이 green bean casserole이라는 casserole 음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casserole이라는 음식은 요리에 있어가지고 백인들의 어떤 주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백인들 주종목이니까 이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casserole 음식의 핵심 재료가 뭐냐? 바로 cream of mushroom, 캔에 들어있는 꾸덕한 양송이 버섯 스프라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cream of mushroom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미국인들의 국민 식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cream of mushroom을 만드는 캠벨스라는 이 회사의 부사장이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통조림에 사용되는 고기가 3D 프린터로 만들었다는 내부 총질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소비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담긴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캠벨스는 미국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길래, 그리고 캠벨이라는 기업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입지의 기업이길래 이런 파장이 생기는가, 미국 문화에 입각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시원하게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냥 맥락만 띡 말씀드리는 그런 컨텐츠는 여러분들 세고 셌습니다. 근데 제 컨텐츠의 가장 장점이 뭐겠습니까? 밑돌세, 그죠? 한반도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제가 직접 다년간 미국 생활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깨져 보면서 이해한 그런 미국 문화를 닦아드리면서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인들이 대체 어떤 문화적 배경으로 이런 정신적 데미지를 입는지 제가 피부에 와닿게 제가 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캠벨이 어떤 회사냐? 이 양반들은요, 새끈한 해 1869년에 뉴저지주에서 과일상 조셉 캠벨하고 그 당시에 아이스박스를 만드는 아이스박스 제조업자 에이브라함 앤더슨에 의해서 처음 설립이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전통적인 미국인들의 식습관을 이 양반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이 양반들이 이 회사를 만든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막 끝난 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근데 전쟁 후에 산업혁명이 슬슬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장을 돌리려고 하는데 노동력이 엄청 필요한데 이거 공장 돌릴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지매들이 공장을 돌리는데 뛰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아지매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소는 누가 키우고 밥은 누가 하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서 요리할 시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캠벨사에서 딱 봤어요. 언니들이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네? 계산기를 딱 두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고농축 스프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통조림에 넣어가지고 팔면 되겠네 하고 짱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고농축 스프를 캔에 포장한 다음에 집에서 애들이 배고플 때 월급날처럼 엄마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캠벨 통조림 스프 하나 딱 까가지고 냄비에 넣고 물 좀 넣고 끓여가지고 먹으면 땡인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여러분들 냉장고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용적이고 시대적 상황에 맞는 최고의 식품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시대적으로 아다리가 딱딱 기가 막히게 맞은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 생활에 침투하기 시작하다가 캠벨이 국민적인 음식 기업으로 성장한 결정타가 있었어요. 바로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대공황 때 진짜 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런 절박한 미국 시민들에게 싸고 맛있는 캠벨 스프는 진짜로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연짝으로 여러분들 뭐가 터집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당시에 캠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전투를 치르는 군인들 배구품을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애국 기업으로 미국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어땠습니까? 전쟁을 다른 나라에서 했으니까 본토는 별로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 후에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거예요. 이제 백가죽에 기름이 조금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명절 때 상위에 올리는 음식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지는 거예요. 명절 때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만드는 게 미국 사회에서 이제 유행이 된 겁니다. 그때 명절 상차림에 올라오는 음식 중에 가장 필수 메뉴가 뭐다? Green bean casserole입니다. casserole 음식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손질된 채소나 이미 조리가 끝난 재료를 갖다가 캔에 담아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여러 개를 깐 다음에 오븐 용기에 털어 넣어요. 그 위에 크림 치즈나 치즈를 여러 뿌려가지고 오븐에 굽는 게 바로 casserole 음식인데, 여기에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캔 음식이 바로 캠벨사에서 찍어내는 캔들입니다. 그리고 casserole의 가장 핵심 재료라고 할 수 있는 cream of mushroom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송이랑 크림이랑 자박하게 끓여 만든 스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트륨이 척척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짭짤하고 고소하게 막 처지기는 그런 맛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명절 때 장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백인들은 무조건 캠벨에서 만든 cream of mushroom 캔, 이거 몇 개를 카트에 먼저 담는 걸로 게임을 시작할 정도로 상당히 미국인들 인생에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로 치자면 그 김치찌개, 된장찌개 포지션인 미국의 비프 스튜 아니면은 클램 차우더 같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양한 스프들도 캔에 넣어 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치킨 스톡 있죠. 그것 중에 가장 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게 캠벨사에서 만든 치킨 스톡입니다. 여러분들 캠벨사 건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팬트리 가가지고 치킨 스톡 있죠. 한번 보시면은 캠벨사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캠벨사 음식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한 번씩 이렇게 캠벨사 음식 그거를 세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캠벨 고기 스프나 아니면 클램 차우더 이런 거 무더기로 사온 다음에 냄비에 데워가지고 빵 있죠. 식빵 이런 거 스프에 찍어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캠벨은 미국인들의 인생, 특히 서민들의 기업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는 뭐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미국 어린애들이 죽고 못 사는 goldfish cracker라고 있어요. goldfish. 약간 치즈 맛 고래밥 같은 거거든요. 미국 어린애들은 이거 죽고 못 살아요. 1타 간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음료수 중에 V8 주스라고 있거든요. V8 주스. 토마토 주스인데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토마토 주스가 달달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토마토 주스에 소금을 집어넣는지 토마토 주스가 짜요. 그래서 진짜 엽기적이고 맛대깔이 없지만은 미국 애들은 이게 맛있다고 홀짝홀짝 잘 마시는 V8. 그것도 캠벨 사단 소속입니다. 이렇게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 그리고 배고플 때 미국 국민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준 기업이 바로 캠벨이었다. 자, 이 정도를 일단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사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2024년 말에 로버트라는 캠벨사 IT 부서 직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로버트는 이제 막 회사에 합류한 지 6개월 차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무 보고라든지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한 번씩 마틴 발리라는 IT 부사장이랑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미팅에서. 근데 평소에 마틴 부사장 이 양반이 입만 열면은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고 입에 걸레빤물로 가글을 때리고 말을 한 것처럼 언행이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냐라는 로버트에게 현타가 밑밥으로 깔려 있는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로버트가 속으로 언젠가는 내가 이 양반 한번 담근다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루는 마틴 부사장이 연봉 조절 관련해가지고 로버트를 지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혹시 몰라가지고 느낌이 쎄한 거야. 혹시 몰라가지고 녹음기를 켜고 마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날 마틴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토해냅니다. 야, 우리 창고 한번 봐봐. 응? 못 사는 애들이나 개 돼지들이 먹는 음식밖에 없지 않니? 응? 내 말이 틀렸냐? 난 우리 회사 음식 이제 안 사 먹어. 먹고 뒤질 일 있냐? 우리 거 스프 한번 봐봐. 응? 전부 다 실험실에서 만든 가짜 고기잖니. 너 같으면 3D 프린터로 만든 닭고기 처먹고 싶겠냐? 나는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캠벨 통조림 음식을 먹는 소비자들을 거지 취급하고 캠벨 음식 자체가 그런 사람들에게 걸맞는 음식이라고까지 비하를 하고, 심지어 실험실에서 만든 가짜 고기를 넣어 팔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는,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이라고 내부 총질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닭고기를 3D 프린터로 만들었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아마 실제로는 이게 캠벨사에서 만든 고기가 실제로는 3D 프린터로 만든 고기는 아닐 겁니다. 그냥 뭐 격양된 상태에서 농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미국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식품 섬유를 3D 프린터에 넣어가지고 3D 프린터를 돌려가지고 가짜 고기를 만드는 실험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거를 상용화시키려고 미국에서. 진짜로 그렇게 3D 프린터를 만들고 있어요. 가짜 고기를. 그래서 이 부사장의 발언이 엄청난 후폭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도 새끼들 이것들 아는 게 없다니까. 야, 이 X인 새끼들은 지 스스로 대가리를 굴릴 줄 몰라. 쳐 떠먹여줘야 돼. 대기업 부사장이라는 게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성과 없이 월급 받아먹는 인도 애들, 그 인도 애들에게 돈 받아먹는 하청 직원들, 인도 애들이고 나발이고 이 고독한 스무스한 마티니 다 모가지 잘라버렸지. 이러면서 인도인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이 그대로 녹음이 된 겁니다. 대기업 부사장이라는 게 이 부분부터는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IT 쪽 부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요, 여러분들 인도인들이 IT 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 있는 인도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인도 본토에서 아웃소싱을 엄청나게 때리거든요. 그 동네는 노동력이 훨씬 저렴하니까 기업에서 이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IT 쪽에 있으니까 인도인들이랑 엮이는 일이 많고 거기서 오는 불만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이 발언도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녹취록을 손에 넣은 로버트는 마틴과의 연봉 관련 미팅을 빠져나왔고, 며칠 후인 2025년 1월에 자기 직속 상사한테 마틴이 한 모든 발언들을 취합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과장님, 제가 미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사가 이런 여우 같은 곰을 봤나 하면서 굉장히 흡족하게 로버트의 진술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20일 뒤에 로버트 상사가 로버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로버트 사원 해주니까 다 똑같은 사원으로 보여. 업무를 시켰으면 업무만 해주면 되지. 와 서류를 훔칠락하여. 라는 날벼락과 함께 여 자르고 저 자르고 하면서 회사에서 잘립니다. 로버트가. 그러니까 내부 부조리를 고발을 했는데 부조리를 일삼는 부사장 마틴이 잘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말단 사원인 로버트가 꼬리 자르기. 그야말로 팽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회사에서 버림받은 로버트는 약 10개월간 조용히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는 2025년 11월 20일 독점보도입니다. 식품기업 캠벨의 부사장이 소비자와 부하 직원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녹취록을 저희 디트로이트 뉴스에서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러면서 디트로이트 지역 뉴스 매체가 독점으로 충격적인 뉴스를 내보냅니다. 디트로이트 뉴스는 마틴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생방송으로 재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로버트는 사실 자신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21일 로버트와 로버트의 변호사는 미시간에 있는 웨인 카운티 법원에 회사의 차별과 내부 부조리에 대한 고발이 담긴 고발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사실이 전파를 타자 미국 시민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더군다나 추수감사절 대목을 앞두고 추수감사절 상차림의 핵심 재료인 크리머 머쉬룸의 제조회사, 그리고 오랜 시간 미국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준 고마운 기업으로 알려진 캠벨의 부사장급 인사가 뒤에서는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시민들은 분노하면서 캠벨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캠벨은 추수감사절 대목에 악재를 맞으면서 주가 5% 하락한 건 물론이고 브랜드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주가 5%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캠벨 같은 경우에는 식품회사입니다. 여기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꾸준하게 그 위치를 유지하는 게 이런 식의 스테디셀러 음식 회사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5% 하락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소비자들은 캔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이게 안전한 음식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녹취록에서 부사장이 열변을 토한 것처럼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인지 분명히 이거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으로 과거에 캠벨 회사가 일으켰던 그런 사회적 물의가 다시 수면으로 오르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197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치킨 베지터블 스프, 그러니까 진짜 미국 사람들의 김치찌개라고 할 수 있는 치킨 베지터블 스프에서 신경 독소가 검출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소비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여러 명이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자사 스프에 담긴 섬유질이 암의 위험을 줄인다고 거짓 광고를 하고, 그리고 또 음식의 나트륨 함유량이 권장 섭취량당 700mg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 외에도 아기들이 먹는 유아식이나 그런 거에서 이제 중금속이 검출된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책임보다는 그냥 사건을 덮으려는 패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사장 발언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11월 26일에 마틴 부사장을 전격 해고시켰습니다. 근데 정작 실제로 그 발언을 했던 마틴 부사장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로버트는 캠벨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 승리를 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후토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영화 한 편 뚝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내부자들 영화 약간 그 단막극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일파만파 커지는 게 뭐냐면은 거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한국에서 오뚜기 같은 기업 있죠. 약간 기업 이미지도 좋고 약간 착한 기업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리고 국민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만드는 기업, 사골 육수라든지 카레, 뭐 오뚜기 짜장 아니면은 라면 이런 식으로 오뚜기에서 굉장히 맛있게 잘 만들어주는 그런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입지예요, 미국에서 캠벨이. 국민들에게 약간 호감 가는 그런 이미지. 저도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저 대학교 때 비프 스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야채랑 고기랑 서양 간장 있죠. 그거 넣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육수 넣고 그래가지고 끓인 그 비프 스튜 같은 게 있거든요. 미국에서 흔치 않은 그냥 뚜껑 따기 없이 그냥 뚜껑을 딸 수 있는 원터치 시스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냄비에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먹는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다? 원래는 그 고기 있죠. 실제 고기는 막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있을까 말까거든요. 근데 고기 덩어리가 3개 이상이다. 그날은 진짜로 굉장히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비프 스튜를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집에서 만든 클램 차우더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클램 차우더 통조림 있잖아요. 그거는 그 통조림의 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캠벨사의 클램 차우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비프 스튜 쪽이거든요. 예. 그렇게 먹었고,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국민 식품 기업 캠벨이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기업이라는 그런 기업 이미지 뒤에서 어떤 자세로 소비자들을 대해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씁쓸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캠벨의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